이어서 앞서서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펩트론 관련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간 외에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G2G 바이오랑 펩트론 사이에 있었던 장기 지속형 관련된 특허 문제. 일단은 사실상 특허청이 펩트론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사실 오늘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1.1% 정도 지금 시각 기준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일단 궁금하고요. 그렇다면 오늘이 좀 지나고 나서 좀 주가가 안정을 좀 찾게 된다면 오늘 만약에 매크로 이슈 영향을 받는 거라면 나중에는 다시 좀 주가 올려 세울 수도 있을까요? 일단 펩트론의 경우 특히나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이게 일단 이 약물의 효과들을 좀 배가시키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비만 치료제가 매일 맞던 삭센다가 있었고 2세대 약물이 일주일에 한 번 맞죠. 근데 이 부분을 한 달 한 번 또는 뭐 2개월에 한 번 맞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약물의 효능을 좀 유지시키는 그런 장기 지속형 약물을 좀 전달시키는 그런 플랫폼들은 특히 뭐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들이 현재 그 해당되는 플랫폼 현재 구성을 좀 하고 있었고 펩트론이 해당되는 어떤 특허에 관된 이슈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이전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은 좀 아니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에 관련된 시장의 어떤 우려 요인들이 좀 다소 과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펩트론이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. 이게 우리가 구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3만 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7월 기점으로 한 7만 원대까지 고가 형성을 했다가 지난 11월에 13만 2천 원대까지 다시금 2차 상승을 좀 이끌어낸 이후에 최근에 주가가 10만 원대를 좀 소폭 좀 하회하는 9만 5천 원대 지금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또는 업사이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트리거는 사실 이 일라이릴리의 이 기술 평가 플랫폼에 관련된 성과예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이 환호했던 부분들은 일라이릴리에 해당되는 전달 플랫폼이 도입이 돼서 향후에 뭐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수익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. 시장이 많이 오인을 하고 있는데 그쵸.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MTA 계약인데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좀 흔한 계약 조치예요. 우리의 약물, 우리의 후보 물질을 활용해서 먼저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성과를 확인이 되면 우리 거 사가세요.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일라이릴리가 좀 체결을 한 건데 시장은 마치 일라이릴리와 해당되는 약물 플랫폼에 대한 이 결합 요소가 향후에 중요한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좀 다시금 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일라이릴리로 하여금 해당되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의 성과가 다시 한번 좀 입증돼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성과 부분에 관련된 지표가 한 1년 6개월 정도에 관련된 연구 결과치니까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죠. 아마 올해 연말 정도 그쵸.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성과들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은 좀 맹목적으로 일라이릴리와 앞으로 많은 시너지를 좀 낼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. 일라이릴리랑 펩트론 사이에서 맺었던 건 이제 기술 평가 계약입니다.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가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적용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는 기간이고요. 1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연말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펩트론의 주가 업사이드는 일라이릴리에게 지금은 달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HLB 오늘 외국인이 상단에서 담아가고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. 트럼프 일기 때 신약 허가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허가 사례가 증가했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FDA 신약 승인 건수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장 빠르게 보면 사실 FDA 일정은 HLB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오늘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HLB 진양본 회장이 또 계열사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해서 진짜 이번에 좀 희망을 걸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. 어떻게 좀 보세요? 일단 뭐 리버셀란이 중국에서 캄렘 리주맙이라는 이 성분명으로 좀 시판이 좀 되고 있죠. 해당돼서 병용 치료제를 미국에서 이 간암 치료제에 관련된 FDA 신청이 과거에 좀 있었고 이 부분이
항서제약의 이 GMP 시설 관련된 FDA 인증 시설의 일종의 좀 미비점, 전체적으로 한 3가지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거절 사유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금 보완하고 수정 요구서를 좀 반영시켜 가지고 FDA에서 다시금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게 되는 셈이고, 최근에 미국 FDA가 항서제약의 이 GMP 시설에 관련된 인증 실사를 좀 마무리했다는 내용들이 좀 다시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는데, 사실 수급적인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던 점,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반신반의가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결과치는 사실 저도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해당되는 약물의 유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, 데이터 지표에 관련된 이점들은 회사가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, 이번에 FDA에서 거절됐던 사유가 단순하게 GMP 시설에 관련된 인증 절차가 또는 GMP 시설에 관련된 어떤 FDA 어떤 이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금 좀 부각이 된다면, 역시나 1차에 이어서 좀 동일한 결과치를 좀 얻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, 마치 시장에서 볼 때는 HLB의 약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항서제약의 약물을 제조하는 시설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회사의 말을 뭐 100% 다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. 참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객관적인 우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긍정적인 효과로만 좀 바라보는 것도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,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나쁘게만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. 저는 이제 보수적인 어떤 시각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1차 FDA 시판 허가에 관련된 거절 사유가 좀 발생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렇다면 이제 회사가 좀 제시하는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들,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정보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, 이런 부분들은 증권사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만 좀 판단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HLB의 경우에는 그런 기대 요인들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